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4월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고 어제 그리고 오늘 전체 파악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사실상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주차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시면서 그 나라의 현재 상황이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거리두기를 강력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맞이할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잠복기 이전의 바이러스 배출을 최선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BS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안상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50명 아래로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라는 역시 경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2월 초쯤, 2월 중순쯤에 확진자가 한 4일 정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확진자들로 인해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비춰봤을 때 확실히 이틀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네.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그 전제가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 수준을 쭉 유지하는 것,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방역 당국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틀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세 자릿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연장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거에 안심하지 않고 우리 국민분들도 시민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계속해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그런 거를 좀 요청을 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일단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네. 이 해외 감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방역 당국은 긴장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한 50명 이내인데 그중에서도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17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17명 중에서도 14명은 검역 과정, 그리고 나머지 4명에서 3명 정도가 이제 지역사회에 있던 분들인데 어쨌든 전체 비중 중에서는 5분의 1을 넘는, 그러니까 20%가 넘는 비중이기 때문에 역시 해외 유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누적 해외 유입 관련 그 확진자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2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됐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서울 강남 지역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형 유흥업소다 보면은 또 출입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룻밤 동안 일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감염자가 증가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어떤 치명률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그 확률 자체는 좀 적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건강 상태를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그런 곳을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춤추는 클럽이라든가 예, 이런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곳에서 왔다 간 이후에
어떤 초기 증상,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초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런 점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오늘 뭐 오전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이런 유흥 시설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던데 말이죠. 젊은 층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정세균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그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자팔찌를 채우자. 전자팔찌는 기본적으로 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집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자팔찌라는 어감 때문에 손목밴드로 표현을 바꾼 건가요?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손목 밴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전자팔찌라는 것이 범죄자들에게 사용을 하는 그런 그 발목 그러니까 전자발찌 같은. 전자발찌와 같은 것과 좀 동일하게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가격리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그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위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고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핸드폰을 꺼놓거나 집에 놔두고 나간다면. 놔두고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팔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가격리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부감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을 채웠을 때 어떤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방역 당국도 지금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에 무슨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손목밴드 채우는 거?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전 중에 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은 했었는데 오전 중 브리핑에서는 명시적으로 손목밴드의 착용을 도입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용어는 나오지 않고요. 손목밴드 착용을 포함한 어떤 기존의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꾸준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요 정도 뉘앙스로만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상호 기자가 보기에는 실제로 손목밴드를 채우는 데까지 갈까요? 정부가 이런 수준으로 경고하는 선에서 멈출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제성을 갖고 채운다면은 역시 관리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은 확실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동의를 받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채워야 될 수 있는 문제고 동의를 받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어플을 모두 깔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분들은 동의를 받고 어플을 깝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한 60%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자팔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손목밴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가격리자들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해서 동선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정부가 인권 침해 요소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사이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아,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손목밴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손목밴드 같은 경우는 교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어떨까요? 사실 뭐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손목밴드 생각하면 꼭 그 성범죄자들 발목에 이제 찼던 그 전자발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조금 조건을 좀 잘 달아서 하지 않으면 자가격리자들 자체 분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자가격리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완점을 좀 많이 찾은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격리 그 앱을 뭐 안 깐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가격리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한테 착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교수님은 좀 하나 두 개를 더 또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나오신 김에 선관위가 선거 당일 4월 15일 네. 지금 8일 남았는데 말이죠. 네. 자가격리자들은 지금 투표를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투표권이 없는 건 아닌데 네. 투표를 못하게 돼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해서 뭐 투표소에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든지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찾아야 되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자도 자기가 원해서 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표권 같은 경우는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증상 체크를 반드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배려를 한다면 찾아가서 뭐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닥칠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전부터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예.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또 정부가 이 손목 밴드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당일의 투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으면 자가격리 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위반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이 소식을 여러분께 긴 시간 동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가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던 한 간호사, 이분은 처음 판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아예 떨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민가에 가서 자가격리를 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SBS 취재진이 이 간호사분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이 간호사분을 향해서 절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전북 장수의 도장마을. 낡은 단층 양옥집이 나타납니다. 안에는 매트와 난방기구, 간단한 휴대용 취사기구와 빨래거리가 전부. 21년 경력 간호사 대전 보훈병원 김성덕 씨가 머물던 자가격리 장소입니다. 김 간호사는 지난달 8일 동료들과 대구로 의료 지원을 떠났습니다. 그쪽에서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게 생각이 나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편안하게 내려가서. 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김 씨는 집이 있는 대전 대신 본가가 있는 장수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너무 접촉할 가능성이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해서 빈집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만 들어오는 빈집에서 꼬박 2주를 견뎠습니다. 가족 얘기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원하고 격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거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았던 김 간호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자유롭게 나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남을 위한 배려가 무엇인지 김 간호사는 몸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될 건 확실히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예, 아무도 없는 민가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음식은 어머니가 근처에서 하시는데 가져다 주시고 또 음식 가져다 주실 때도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음식물 주고받고 그러신다는데 이 간호사분 영상 지금 보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또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감염이 된 것 같다면 그것도 사실 상당히 이제 숭고한 마음인데 사실 억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해주신 것 자체가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 드립니다. 예. 네. 오늘 권준욱 부부장이 그 얘기를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네. 코로나19 대유행을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은 참 적절하게 이야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잘하신 것 듭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었으면 대구 같은 상황에서의 그 환자가 많은 상황들 버티지 못했을 거고요. 또한 국민들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신 것도 있고, 또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금 뭐 재유행에 빠지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한때는 정말 마스크 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공적 마스크 살 때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가면은 바로 살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입을 안 했는데 이 마스크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우리는 마스크 쓰지 않는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는데 다른 나라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제 마스크와 관련한 생각이 아예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Should you wear a mask if you're healthy? No. WHO continues to gather all available evidence and continues to evaluate the potential use of masks more broadly. 결국 저걸 보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대단히 중시하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데 아주 기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함과 동시에 특히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속에서 뭐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 자체도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안 시킨 면도 있고, 또한 이제 그런 분들과 만나게 되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했었던 부분들이 코로나19의 특징상 아주 모호한 증상일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전파되는 그런 특징 상황 속에서는 마스크 착용했던 게 상당히 예방 효과를 발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외신을 화면을 찾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말이죠. 레인지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놓고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이 열이 마스크에 붙은 세균을 없애주니까 이렇게 한번 돌리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써도 된다 그러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게요. 마스크들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화재의 위험성들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너무 가열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표면들이나 이런 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오늘 뭐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가 부족을 해서 특히 의사들 쓸 수 있는 N95 마스크가 부족을 하니까 지금 뭐 H2O2 이제 그 증기를 쏴서 마스크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재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뭐 안정성을 측정하고 다시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좀 진행된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관련된 영상인 것 같은데 컨베이어 벨트에 저게 마스크를 수거해서 공장에 갖고 가서요. 컨베이어 벨트에 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안과 밖을 바꿔서 다시 포장을 해서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 그걸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미국이 지금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인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의료진, 그러니까 저희 좀 동료 있는 미국에 있는 동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의료진한테 한 번 마스크 주면 뭐 일주일씩 쓰라 뭐 이런 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 최근에 여러 논문들 보게 되면 마스크 표면에 확진 환자 보고 나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정말 없으면 저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특히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한테는 충분한 마스크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올바른 마스크 재사용법에 소독제를 뿌려서 재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상훈 기자가 어제 8시 뉴스에 소독제 관련한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가짜 또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 소독제 쓰는 게 더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내용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2월 초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을 하면서 특히 2월 중순부터 크게 확산을 하면서 그때부터 맞물려 마스크용 소독제라는 제품이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확산이 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지면서 재사용 사례가 늘고 재사용 수요가 느니까 마스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며 마스크용 소독제를 팔기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식약처나 환경부 같은 이런 관계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면 마스크용 소독제라는 것은 애초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려줄 수 있는 안전 기준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과연 마스크용 소독제라는 게 안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취재를 해서 마스크용 소독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경고하는 그런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예, 마스크 소독제도 잘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 소독제 같은 성분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여기다 뿌리고 쓴다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것이 그 흡입, 그러니까 경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손에 쓰던 것을 코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질에 써서 그것이 코에 들어간다면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오히려 손이나 어떤 입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유해하지 않았던 것들이 코로 들어갔을 경우엔 더 유해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교수님, 마스크 이 재사용에 대한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저도 몇 차례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햇빛에 말리면 한 2-3개를 놓고 하나 쓰고 나가면 2개, 3개를 집에 베란다에다가 놓고서 햇빛에 말리고 잘 마르면 그 다음 날 또 사용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거 어떻게 해보세요? 일부는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게 자외선에 의한 소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은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쓴 거는 가능은 한데, 이제 확진 환자하고 노출이 될 만한 상황이 있었던 분들, 특히 의료진은 그런 방법 쓰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어떤 뭐 재사용을 하든 간에 한번 치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적셔졌거나 아니면 어떤 물이나 이런 소독제로 인해서 적셔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전기 필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적셔지는 거는 재활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새 또 MB 그 필터라 그래서 필터만 교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기는 한데, 그럴 때는 겉에 싸져 있는 면 마스크 잘 깨끗이 잘 세척을 해주시고 잘 말린 다음에 새로운 필터를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지금 유럽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확진 판정받았는데 상태가 악화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유럽 정상들이 코로나19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so I am working from home, I'm self-isolating.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이 아일랜드 총리도 그야말로 노블리제 오블리제라고 하나요? 정말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의사니까 나는 총리이기도 하지만 나는 의사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난 의사로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하루를 내가 그분들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유럽 상황이 나빠도 그래도 인류가 결국 인간이 바이러스한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뭐 부를 가진 사람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연대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전 세계적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 여러 국가들이 자국을 이제 위해서 헌신하고 또 뭐 힘들어서 자국을 이제 방어하느라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지원들도 사실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국가들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또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배려들도 또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들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영상 꼭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or all those out there, especially teenagers and millennials who think this is not serious, please know that it is. So I just found out I tested positive for the coronavirus. I'm okay. I feel fine. I don't feel any of the symptoms. But I can't stress enough of practicing social distancing and really, keeping yourself away from a large group of people. 예, 꼭 잘 명심해야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안상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진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께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